KKMD 726화 일본 군사전문지 항공만능론 GF 번역. 유럽 다연장 로켓포 시장이 열린다. 미국 지마르스, 이스라엘 유로풀스와 경쟁하게 된 대한민국 K-39 천무. 화약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장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비장의 수단은 기마병이었습니다. 보병보다 수십 배 빠른 기동력과 돌파력으로 적의 주력을 우회하여 측면이나 후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필승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약이 발명된 이후 화포가 전장의 향방을 가늠짓게 되었고 성벽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강력한 화포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전장의 우위를 결정짓게 되었죠.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전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화포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폭격기의 등장으로 채 10km도 벗어나지 못하는 짧은 사정거리를 지닌 포병은 점차 군 수뇌부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중을 제패하는 나라가 전쟁을 제패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항공전력을 내세운 러시아가 손쉽게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당초의 분석과는 달리 러시아 공군은 매우 실망스러운 전과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전장에서 맹렬하게 활약하고 있는 존재는 포병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예측하기 힘든 적과 등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항공 선진국이 아니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포병 전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국방부를 포방부라 부르며 시대에 뒤떨어진 전력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포방부라 불리며 포병 육성에 힘썼던 대한민국 국방부가 재평가받는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 GF가 2024년 6월 26일 게재한 내용을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만능론 GF 기고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수주전에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제안하는 지마르스, KNDS와 LB 시스템이 제안하는 유로풀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안하고 있는 K-39 천무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들 중 어떤 시스템이 유럽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는 모습을 보고 대규모 지상전이 유럽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기술 발달에 따른 고도의 방공 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전투기 혹은 폭격기를 대상으로 한 접근 거부 전략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전력에 의존한 화력투사 능력을 다시금 지상 전력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던 재래식 곡사포와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은 독자적으로 포병 시스템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PGH-2000, RCH-155, 세자르, 아처, 데이나, 주자나, 주자나2, 노라 B-52 등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과 그에 사용되는 로켓탄을 미국산 MLRS 및 M26, M30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유럽에는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 MLRS의 인프라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마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이탈리아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선택했지만 MLRS와 동등한 수준의 순간 투사 화력을 요구하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은 이스라엘제 풀스를 선택했고 폴란드도 MLRS와 동등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산 K-39 천무를 선택하는 등
순간 화력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MLRS와 동등한 수준의 순간 투사 화력이라는 대목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기존 MLRS를 공군 수송기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만든 버전이 바로 하이마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로켓탄 6발이 들어간 포드 2문을 장착하고 있던 M270과는 달리 하이마스는 경량화를 위해 로켓탄 포드를 한 문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순간 투사 화력에서는 M270의 절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39 천무는 M270과 마찬가지로 총 12발의 순간 투사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 역시 이러한 유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MLRS와 동일하게 로켓탄을 장전한 포드를 2문 탑재하는 GMARS 개발을 발표했다. 유로사토리 2024에서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은 GMARS의 실제 완성품을 공개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그 뒤를 이어 KNDS와 엘빗도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유로판 풀스, 유로풀스의 실제 완성품을 전시해 놓았다.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이 조달을 검토 중인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시장에서 미국의 GMARS, 이스라엘의 유로풀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격돌하는 형태가 되었다. GMARS에는 록히드 마틴이 만든 GMLRS 미사일과 사거리 연장형 GMLRS 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 등이 통합되고, 유로풀스에는 LBC 만든 아쿨라, 엑스트라, 프레데터 호크, 스카이스트라이커, 콩스버그가 만든 NSM, MBDA의 JFSM 등이 통합된다. 대한민국 K239 천무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130mm 로켓탄, 239mm 미사일, 400mm 탄도미사일, 600mm 탄도미사일 등이 통합되기 때문에 공격수단의 다채로움이나 상황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는 없으며, 세 종류의 다연장 로켓포 제작업체 모두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선호하는 무기 시스템을 통합해 줄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이마스와 같은 로켓탄을 사용하는 GMARS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가 다수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MLRS의 후계 기종으로 이스라엘제 유로풀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프랑스 방산기업인 사프란과 탈레스가 유로사토리 2024에서 프랑스 육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세한 재원은 밝힐 수 없지만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독일은 미국산 GMARS와 이스라엘제 유로풀스 사이에서, 프랑스는 이스라엘제 유로풀스와 국산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유로사토리 2024에서 K239 천무는 납품기일 엄수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제품들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자체 플랫폼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K239 천무 시스템 구성 요소의 95% 이상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국제 부품 공급 부족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2030년까지 조달을 희망하는 그 어떤 국가에라도 확실하게 물건을 인도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경쟁 시스템들을 견제하고 있는데, 브라질 아비브라스 역시 아스트로스2로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아마도 하나의 시스템이 유럽 시장을 제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라인메탈 앤 록히드 마틴의 GMARS와 KNDSN LB 시스템의 유로풀스로 세력이 양분되거나 GMARS, 유로풀스, 그리고 대한민국 K239 천무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략적으로 말해 GMARS는 실전을 경험한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유로판 풀스, 즉 유로풀스는 실전 경험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GMARS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K239 천무 역시 미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동시에 제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이전에 관대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과연 어떤 다연장 로켓포를 선택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일본의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 GF가 2024년 6월 26일 게재한 기고문 유럽 다연장 로켓 시스템 조달 지마스 유로풀스 천무 경쟁체제로 들어가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항공만능론 GF는 항공 전력에 의존한 화력 투사 능력을 다시금 지상 전력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는 모습을 보고 대규모 지상전이 유럽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기술 발달에 따른 고도의 방공 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항공 전력에 대한 접근 거부 전략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도사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5세대 전투기들이 실용화된 현재 단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현재의 스텔스 기술 수준이 대중에 알려진 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편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스스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명명한 수호이 57 팍8을 완성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제공권을 장악하고 폭격기를 동원하는 전략보다는 포병 전력에 더 많이 기대는 전략 위주로 전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5세대 전투기는 앞에서 다가오는 레이더 파에는 좀처럼 탐지되지 않지만 측면이나 후방에서 다가오는 레이더 파에는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이런 측면과 후방 레이더에 대해 어떻게 스텔스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가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완전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자전기와 적 방공망 제압 작전 시드를 펼칠 수 있는 항공 전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계 공군들이 왜 KF-21EA와 KF-21EX 같은 전투기들이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아무튼 대공방어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해 가면서 보다 저렴하면서도 보다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포병 및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이 다시금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고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거리가 70km에 달하는 155mm 포탄이 개발된 것이나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이 개발된 현실도 이러한 복고풍 현상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는 납품기한 엄수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국산화 95% 이상 달성으로 미국의 간섭이나 국제 부품 부족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점이 강점이라고 항공만능론 GF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대한 기술 이전 정책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겠죠. K239 천무가 일단 폴란드라는 벽을 뚫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ven's Military Channel KKMD